한 분이 더 오시기로 했는데 기다리다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선택적 법사위 응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행정실은 지난 27일 금요일 저녁 30일 오후 2시 법사위 소집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윤호중 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를 해왔습니다.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선택적 법사위엔 저희는 응할 수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다음,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집단행동 지시가 검찰개혁인가요?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여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아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통화는 여당 법사위원들이 그날 오후 7시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루어져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역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그간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우수법관 선정 불법 사찰부터는 우리 유상범 의원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은 상대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처럼 공판 대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처벌을 꾀할 경우 대한변협이나 법조인 대관을 발간하는 법률신문사 등도 피해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수법관 선정은 불법 사찰입니까? 대한변협은 2008년 법관 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과 고압적 태도가 논란을 빚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법관 평가는 해당 사건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깐깐하게 평가합니다. 공정,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 직무 능력 및 성실성, 평가 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으로 점수를 줍니다. 변호사 4,091명이 참여한 지난 2018년 법관 평가에서는 95명의 법관이 충실한 심리,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우수 법관에 뽑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수 법관 선발 기준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3평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이 아닌가요? 3평이란 말을 듣는 우수검사 선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검사도 평가에 우수검사를 선정합니다. 올 2월에는 우수검사 72명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 75명의 명단과 아주 자세한 선정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가령 우수검사로 선정된 A검사는 구속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편안하게 진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까지 수사 및 재판에서 배려하더라.
융통성을 적절하게 발휘했다 등의 평가가 곁들여졌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은 비검사의 경우엔 처벌하지 않겠다고 증인에게 약속해놓고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고는 기소해버렸다. 새벽 1시 이후 나타나 수사관을 면박 주더니 피의자를 윽박질렀다. 급기야 피의자와 말싸움도 벌였다. 12시간 넘게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등의 악평이 적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이 아닙니까? 법조인 대관은 법조인 사찰 대관입니까? 법조인 대관은 지난 1982년부터 대한민국 법전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조인 2만 8천여 명의 고향, 학력, 취미, 가족관계, 우수법관 선적 경력 등을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99% 이상이 수록된 국내 유일의 법조인 임명록입니다. 법조인 대관의 미국판도 역시 학력, 직업적 배경, 주목할 만한 판결 및 언론 보도, 변호사들의 솔직한 평가 등을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 대관도 법조인 사찰 대관입니까? 윤 찍어내기 위법 부당 압수수색 의혹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법무부 사전교감,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 등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품 목록과 실제 압수한 물품 목록,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총장 직무대행 보고 및 결재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흘째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속히 답변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무리수, 헛발질,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내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추 장관의 혐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 총장을 징계유예 회부하면서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보고를 누락토록 하는 등 위법한 감찰을 하게 했다 등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기 1년 남짓 이토록 많이 고발된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읽은 자료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대변인실 통해서 배포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질문이 오늘 그러면 법사위 안 들어 어떻게 사과가 없어요. 예,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충격적인 언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난 주말 동안 윤호중 위원장의 어떠한 사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했습니다만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공개적인 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의 입맛대로 법사위 운영, 선택적 법사위 운영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법사위 안건도 보십시오. 이 법무부가 참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애버렸잖아요. 전부 타입법만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놨다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법무부 아닙니까? 그죠? 법무부가 참석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의원님 저희 여당이 공수처 개정을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데 향후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여쭤볼 수 있어요.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입맛대로 법사위 운영이거든요. 지난번 부동산 3법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더 악화시킨다 그러면 정책을 제고하든지 법 개정을 제고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업소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 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법상. 이른바 임대차 보호법은 여당이 야당에서 조금 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보고자 조금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언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 자료 중에 2번을 좀 주시해 주십시오. 아니 세상에 여당의 법사위원이 현직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충격도 받았고 정말 사실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이더군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을 한 대검 간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법사위원이 판사들 그리고 적어도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네, 여러분들 그 무게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조수진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일에 전국 법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그 예정된 그날 회의에서 이번에 문제된 이 판사 분석 자료에 대한 전국 법관 회의 대표들의 이런 어떠한 의견 표명이 지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전국 법관 회의에 들어가는 이런 판사들이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말을 여당 법사위원이 했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앞으로 있을 결론에 있어서 어떤 예단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전국 법관 회의의 중립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짜 있다고 하면 그 여당 법사위원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검찰 이 갈등을 이용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법관들도 대검의 재판 참고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당 법사위원의 이러한 공작의 냄새가 나는 획책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단독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참석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자, 저희들이 보십시오. 지난번 부동산 3법 할 때도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죠. 했지만
법사위는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원장이나 백혜련 간사가 뜻대로 입맛대로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석을 한들 하지 않는들 어떤 결과는 마음먹은 대로 일사천리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입니다만은 공수처는 이건 또 다른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과 권력을 창출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심사 과정에서는 가서 저희들이 반헌법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법사위원들이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응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요구한 3가지 사안이 과하다고 언론인 여러분이 평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야당의 법사위 간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하라? 이거는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요구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둘째, 보좌관들, 보좌진에게 무슨 시험을 도입해서 채용해야 된다? 특히 보좌관 출신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셋째, 신문이 찌라십니까? 그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뭐 죽창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일본어를 부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저희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자존심을 걸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것은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